안녕하세요. 오늘은요 V타이거 VT01번 프라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이뉴를 컨버전한 레진들을 조합해서 합쳐놓은 거예요. 기존에 MG가 있으셨던 분들은 레진으로 업그레이드된 컨버전 킷을 구입해서 더 퀄리티를 높여주셨는데, 그런 유명한 제조사들이 두 개가 있거든요. AOK 하이뉴 컨버전 버전과 YJ 랜드라는 하이뉴 강화 컨버전 킷이 있었어요. 사진에서와 같이 고퀄리티로 MG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 위에 레진 컨버전 킷을 올려주는 방식이었고요. MG 프레임을 쓰기 때문에 레진 파츠들이 무거울 경우에 관절이 재구시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키트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의 합금으로 변환을 시켜서 내줬습니다. AOK 하이뉴 컨버전 버전과 YG랜드 하이뉴 강화 컨버전 버전을 합쳐준 거고요. 하이퍼 메가 런처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들어있습니다. 꽤 고퀄리티로 나왔고요. 이 메가 빔 런처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이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빔 런처가 있는 게 좀 간지가 나더라고요. 토네이도 합의에서 나온 V타이거가 100분의 1 스케일로 나왔고요. SHM 헤드마스터 제품은 72분의 1로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가분수가 될 수도 있어요. 헤드가 대두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 거고요. 이 헤드에 맞는 바디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천막 스카이 디펜더에 더 어울리는 헤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랑조이 헤드에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바디와 하이뉴이 바디, 더블오이 바디가 섞인 듯한 그런 로봇들을 합쳐놓은 바디인데요. 하이뉴이 바디와도 어울리기 때문에 토네이도 합의 헤드를 껴서 개조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V타이거에 한번 호환도 시켜보고, 이 V타이거에 또 호환이 되는 헤드가 제로플랜에서 나온 하이뉴 헤드도 있는데요. 주문은 해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 헤드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제로플랜 헤드와 토네이도 헤드가 있는데 그거의 궁합을 같이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기본 헤드 자체도 잘 나왔어요. 박스를 열게 되면 박스 디자인은 뭐 따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요.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칼라로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완성이 되어 있는 바디에 외장 장갑을 끼우는 형식이에요. 작은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메탈 바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무거워요. 콕핏이 완성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껴져 있고요. 파일럿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로레일 텐데 무거운 만큼 관절도 엄청 뻑뻑하고 짱짱합니다. 앞과 옆과 뒤에를 보시면은 합금의 비율이 거의 80에서 90% 사이로 합금이 되어 있고요. 가동률은 어깨 쪽 파츠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어깨 쪽 관절, 요즘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이 합금 바디를 보면 MW 가오가이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거 이상으로 합금 바디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합금이 짱짱하면서도 무게가 있고, 이런 옆쪽에도 스커트 쪽에 연결된 부품들이 강화 ABS와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벳 같은 걸로 박아 넣었고요. 뒷부분은 위태한 부분도 있긴 해요. 이렇게 하얗게 살짝 뜬 부분도 보이고요. 강화 ABS라 그렇게 쉽게 파손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백팩 부위도 꺼냈다 낄 수가 있습니다. 연결부 부분도 메탈을 조금 위쪽으로 돌기를 꺼낼 수 있게 해서요, 짱짱하게 고정이 됩니다. 관절은 여기 실린더도 완성이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중 축관절로 실린더가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발목 쪽도 굉장히 짱짱해요. 여기까지 한 개, 그리고 발등 쪽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도 끝부분이 가동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회전 축관절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뒷부분까지는 이렇게까지 움직이고요. 360도 회전되고요. 양 다리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360도 회전축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다 나사로 조여놨어요. 라쳇 관절은 없지만 관절이 짱짱해서 만지는 손맛도 있기는 합니다. 허리는 여기까지 한 개, 뒤로는 안 움직이고요. 양쪽으로 이 정도까지 한 개, 이 정도까지 한 개. 허리가 가동률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팔꿈치 쪽은 이 안쪽에 보시면은 깜짝 놀랐어요. 뭐 접착제로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구리스를 좀 발라놓은 것 같아요. 합금 가동이 뻑뻑하다 보니까요. 팔꿈치는 여기까지 한 개, 그리고 여기는 볼 조인트, 상박에서 회전축이 있고요. 밑에는 판넬부 끼울 수 있는 부품들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작은 박스 안에는 가동 손파츠는 없지만 12개의 손파츠가 있고 나사와 뭐 다른 부품들이 있습니다. 판넬부 부품 같은데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무지하게 큰 하이퍼 메가 론처입니다. 완성도가 꽤 좋습니다. 데칼도 세밀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동 경첩부도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가격 차이가 조금 날 거예요. 마치 베르세리크의 가치가 들고 다니는 드래곤 슬레이어 같은 느낌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꽤 괜찮은 키트 같아요. 여기에는 합금은 없고요. 또 너무 무거우면은 하이뉴가 들기에는 좀 버거우니까 여기에는 뭔가 스탠드 같은 것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 러너들입니다. 바탕이 되는 흰색 부분이 있고요. 기본으로 도색이 된 회색 부위 도색된 부분도 보입니다. 검정 파츠고요. 이런 부분도 역시나 기본 도색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기본 도색되어 있고요. 하이뉴의 푸른색 계열의 런너인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약간 보랏빛입니다. 카메라에서는 약간 푸른빛으로 나오고요. 요번에 이 V 타이거가 판매량이 좋았던지 메탈릭 퍼플도 새롭게 나오는데 메탈릭 퍼플은 요 부분에 메탈릭으로 도색이 된 보랏빛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차별이 되는 게 초판으로 받으셨던 분들은 이 정강이 부분 파츠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차 쪽 물량에서는 진하게 어둡게 나왔거든요. 회색부가 하이뉴와 좀 언밸런스하다는 의견이 많았던지 재판이나 나중에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회색빛이 아니고 환하게 런너가 사출돼서 나왔습니다. 원작에 가까운 색감으로 더 내주는 게 반가운 일이었고요. 나중에 항상 발매되는 게 좀 개선은 돼서 나오더라고요. 초판이 먼저 받아서 기분은 좋지만 이제 나중에 발매되는 제품들은 처음에 있던 피드백을 받아서 좀 개선이 돼서 나온다. 그런 것들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란색 파츠도 색감이 괜찮게 잘 나왔고요. 핀 판넬 역시 이렇게 좀 도색이 된 상태로 나오고 판넬에 역시나 기본 도색된 색깔들. 핀 판넬이 내부 프레임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진한 회색으로 나왔고 방패도 하얗게 잘 나왔네요. 나머지 부품들 버니어 쪽은 메탈릭 도색이 도금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쁘게 나왔고요. 여기도 역시나 메탈릭 레드로 예쁘게 나왔습니다. 녹색의 빔사벨 라이플의 윗부분도 기본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 밑에 쪽에 가동되는 부위는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명판이 없는 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역시나 데칼도 있지만 뭔가 허전하게 빠져있는 모양들이 있잖아요. 따로 사제 데칼을 구입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본 데칼로 일단은 만들어 볼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을 것 같네요. 부품 체크하면서 조금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요. D번 부품이에요. 따로 있길래 D번이 하나밖에 없어서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부품 누락인 줄 알고 한참 찾았는데 부품 정리하다가 C 부분 옆에 D 작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 C와 한 덩어리인 줄 알고 있다가 부품이 누락된 줄 알았는데 D 부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핀 판넬에 들어가는 부품이 3개 있어야 되거든요. 불친절하게 런너의 표시가 되게 작아요. 이렇게 잘라서 모아주세요. 이게 핀 판넬에 D번 부품 3개가 있는 거고요. 2개가 C 런너에 붙어 있으니까 혼동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Y 부품이에요. 요것도 역시나 Z 부품과 Y 부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Y, Z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줄 모르고 런너가 없어졌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알려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혼동되실 수가 있는데 S번 부품은 3개가 필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보시면은 윗부분에 부품이 붙어있는 게 보이시는데 정작 들어있는 거는 설명서에 있는 부품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봤는데 메탈 프레임 같이 들어있었던 요 밑에 깔려있던 이 완성품 핀 판넬의 연결부 부품이 이미 만들어져 들어있었던 거예요. 요 부품이 없다고 당황하시지 말고 요 부품이 끊어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부품이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런너 체크할 때 좀 혼동되고 오해가 생길 요지들이 충분히 보이네요. 설명서의 이런 방향들이 불친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 부분에 당연히 캡이 있어서 돌기에 끼울 구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립이 보이지가 않아요. 남는 부품으로 많은 분들이 캡을 끼워주셔서 조립을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감으로 손파츠에 있는 이 부품이 아마 그 부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품들도 이렇게 있지만 이게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막히는데 헤드 끼울 때 옆파츠를 이렇게 끼우게 돼 있는데 돌기랑 홈이 맞질 않아서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는 돌기들을 가공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깎아줘야지 들어가요. 반다이제에 비하면은 조립값은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캡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서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얼굴 옆쪽에 붙는 작은 파츠는 이 돌기가 윗부분으로 해서
요 사이로 끼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딱 하고 들어갑니다. 일단 헤드 조립부터 고난이 역경이 시작됐는데요. 부품이 잘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런 캡이 필요한데요. 이 캡이 안 들어가 있고 공장에서 이 봉투에 부품이 잘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그란 목핀 캡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파츠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지 헷갈리시고 넣으신 것 같아요. 요 캡이 누락이 되고 요 부품이 2개 들어 있습니다. 요 부품이 하나 빠지고 요런 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다행히 예전에 만들어 놓고 남은 포리캡에서 상당히 흡사한 포리캡이 남아서요. 여기다 한번 껴줘 봤는데 정확히 딱 들어갑니다. 요런 부품이라도 남아 있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요 돌기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요 부품을 이용해서 좀 갈아줄 겁니다. 목핀이 들어갈 위치쯤 잡아주고요. 하단부를 조금 깎아주면 될 것 같아요. 포리캡의 하단부를 좀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딱 들어가고요. GG 3번은 요 빔샤벨 파츠에 붙어 있는데 사실 눈 부분 스티커가 별도로 반다이체처럼 메탈릭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색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눈 부분을 LED로 밝게 해주기에도 자석 LED 같은 게 안 들어갈 것 같아서요. 개조하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요. 이 주변에 검정으로 칠해줍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시켜서 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눈 주위 부분을 검정으로 칠해줬습니다. 크롬 포인트로 눈 부분을 도색해 주고요. 녹색 에나멜을 살짝 묽게 만들어서요. 포인트 칠한 부분에 오버커팅을 해줍니다. 이 눈 부분도 오버커팅 해줍니다. 이렇게 발라줬고요. 나머지 부분에 회색 먹선을 넣어줍니다. 뒤통수 부분에 먹선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마스크 부분에 먹선 넣어줍니다. 헤드 부분의 발칸은 9번, 10번에 굉장히 작은 파츠를 꼽아줍니다. 발칸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게 또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서 껴줍니다. 발칸 끼워주고 이 부분에 먹선 치워주고요. 그리고 아까 칠해준 헤드 부분을 끼워줍니다. 먹선을 칠해준 마스크를 또 끼워줍니다. 턱 밑부분 딱 껴주고요. 투구 쪽에 뒷부분 껴주고요. 먹선 칠해준 앞부분 껴줍니다. 안쪽 덕트에 살짝 포인트 주고요. 마스크의 바깥쪽 외장을 끼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눈도 이렇게 카메라 부분 이 부분 덮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테나 부분 또 덮개를 덮어줍니다. 조립감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유격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렇지만 조형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헤드를 끼워줬는데요. 헤드가 잘 들어갔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월할 것 같아요. 얼굴 부분에서 부품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 부분에 플라스틱 파츠를 끼울 때 그런 느낌들이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들어맞게 설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허리 파츠 뒷부분부터 껴주는데 A13번 껴주면서요. 요 홈과 여기 돌기에 일치를 시켜주고요. 꼬리 부분에 P1 부품 끼워줍니다. 먹선은 이미 살짝씩 좀 넣어놨고요. 껴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부품이 결합이 짱짱하게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쪽 홈에 끼고 이쪽에 홈에 그리고 바깥쪽 홈에 두 개의 돌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끼워줍니다. 돌기와 홈이 단차가 좀 있어서 좀 걱정했는데요. 바디 쪽 부분은 잘 끼워지는 편이네요. A9번 부품을 요 사이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닫아주고 윗부분이 요 상태로 해서 옆에다 끼워줍니다. 허리는 앞으로 여기까지, 뒤로 여기까지, 옆으로 여기, 또 양옆으로 요 정도. 허리가 약간이나마 가동은 됩니다. 콕핏 부분은 그냥 놔두기엔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살짝 발이라도 보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칠해줍니다. 조정 부위 중앙석은 살짝 크롬 포인트 줍니다. 조종석 안에 살짝 포인트 줬습니다. U3번 부품 먹선을 이미 살짝 넣었고요. 홈 부분에 돌기와 결합을 시켜줍니다. J5 부품 가슴 쪽 덕트 부품을 끼워줍니다. QQ2번 부품을 끼워주기 전에 가슴 쪽에 덕트 부분에 포인트 줍니다. 노란 부품을 윗부분에 꼽아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꼽아줍니다. U6번 부품을 옆구리에 끼워주고요.
먹선을 넣어준 A15, 16번을 가슴 앞쪽에 끼워줍니다. 깨부 카메라 부품은 껴주는데 그 남은 쪼가리 C를 선택해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부분을 뜯어서 껴주니까요 제대로 딱 들어가네요. 요 가슴 밑쪽에 요 틈으로 이 부품 이렇게 껴줍니다. 윗부분에 장갑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위에 이 부품 낄 때요 여기 작은 돌기 두 개가 있으니까요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게 이렇게 먼저 넣고 그 다음 끼워주세요. 나머지 부분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Q10번을 복부 쪽에 장갑을 이렇게 껴줍니다. 초판에는 J27번 부품이 안 쓰여져 있었던 걸로 아는데 J27로 써져 나옵니다. 나사 하나 들어있는 게 여기에 고정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나사 하나 들어있는 거를 빼고요 J27번 안에 이 나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합을 시키고요 드라이버를 돌려줍니다. F번 크롬 부품을 여기다가 껴주고요 구멍을 맞춰서 여기 Q15번을 넣어줍니다. 8번으로 막아주는 건데요 껴줍니다. M11번 옆에 부분에 살짝 이런 포인트 줍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끌어서 살짝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리고요 안쪽에 이제 살짝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갑들을 보면 이런 부분은 윗부분에는 언더게이트가 없지만 또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더게이트 처리된 부품이 반, 안 된 부분이 반 이런 식으로 외장 장갑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다듬어 줄 필요도 조금 있습니다. 고관 부위에 슬라이드식으로 이 부분 맞춰서 껴주면 되고요 완성된 부품을 이 부분에 껴줍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부품들을 끼울 때 끼우는 모양들이 있어서요 좌우 혼동이나 앞뒤 구분이 가능하게끔 다 껴질 수가 있어요. 스러스터 같은 이런 부위들은요 조금 그냥 놔두기엔 심심하니까 크롬 포인트를 줍니다. 이런 부분도 만들어 봤고요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넣을 때 붓으로 해주게 됩니다. 이런 스러스터 부분도 미세하니까 붓으로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줬습니다. 방향이 살짝 깎여 있어서요 이 방향대로 넣게 되면 돼요. 이 부분도 포인트 준 부분을 껴줍니다. 고관 밑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포인트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껴줍니다. 이 방향대로 돌기 홈이 라인에 맞게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방향대로 이렇게 껴줍니다. 스커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단 먹선은 어느 정도 다 넣어줬고요 포인트 칠할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요 옆 스커트의 경우는 이쪽 부분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붓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이런 부분 포인트 주고요 이렇게 포인트 들어간 부분들 그 다음에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완성됐습니다. 이 파츠 포인트 줍니다. 살짝 칠해주고요 그 다음 결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앞쪽 스커트 포인트 줬으면요 이 부품 껴주고 여기를 닫아줍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껴줘서요 완성을 시켜줍니다. 앞쪽 스커트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뒤쪽 스커트입니다. 여기 포인트 주고 스러스터 윗 덮개 슬라이드에 맞춰서 덮어줍니다. 포인트 준 이 뒤쪽 파츠를 껴줍니다. 외장 장갑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 파츠 둘 다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앞쪽 스커트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돌기에 여기 홈이 있어서요 그대로 여기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볼 조인트에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꼈고요 뒷부분도 똑같이 볼 조인트에 이 부분을 껴줍니다. 앞, 옆, 뒤 이렇게 끼워 줬습니다. 버니어가 분리가 되어 등 뒤에서 분리를 시켜줬고요 분리가 될 때 이 위쪽에 있는 메탈 부품 덕에 뻑뻑하게 잘 고정이 됩니다. Q11과 J12 만들어 놓은 거를 결합을 시켜주고요 이 부품 덕에 살짝씩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핀판넬이 붙는 부품인데요 이 부품이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여기 넣을 때 한번 잘못 넣게 되시면은 부러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좌우로 회전이 안 돼요. 너무 뻑뻑해서요. 그래서 저는 좀 갈아줬습니다. 여기를 좀 갈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껴주면 살짝만 갈아줘도
뻑뻑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이 잘 됩니다. 갈지 않고 그냥 끼셨을 경우에는 부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돌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양쪽 다 백팩의 덮개를 닫아줍니다. 버니어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버니어가 도금으로 잘 성형이 돼서 나왔고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F4번 이 핀을 가지고 끝까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꼽아주시면 돼요. 버니어 느낌이 메탈릭한 게 좋습니다. 발 부분의 장갑은 이 부분부터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먹선은 미리 넣어줬고요. 슬라이드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성이 괜찮게 잘 나왔어요. 이 메탈 부분과 외장 장갑이 헐렁이지 않게 딱 들어맞게 잘 들어갑니다. 뒷부분에 이 부품 껴주고요. 뒤꿈치 쪽에 또 장갑을 붙여줍니다. L11과 L12 가동되는 부품을 뒷부분에 껴줍니다. 발 부분이 완성됐으면 이제 정강이 부분을 두 개의 부품을 결합해서 만들어줍니다. 초판에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더 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진한 회색이었는데 재판 버전은 좀 더 연한 색으로 색이 수정돼서 나와서 원작에 가까워졌습니다. B20번 부품 껴주고요. 이런 부분은 살짝 포인트 줬습니다. 이 부분에 딱 눌러주고 붙여줍니다. 다리 뒷부분에 이 파츠 또 끼워줍니다. 이쪽 스러스터 부분은 크롬 포인트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양쪽에 이렇게 붙여주고 P18번 마무리 해줍니다. 이 돌기와 홈만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길이 있으니까요. 이 레일을 따라서 두 부분을 일치시켜줘야지 싹 들어갑니다. 만들다 보니까 저 말고도 몇 분의 사례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고관절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틈틈이 벌어지더니 이게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고정 방식이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고관절 회전축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돌리거나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게 서서히 벌어지면서 빠지는 거 보면은 뭔가 이게 결합 방식이 조금 약한 편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화끈바디라고 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단점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축도 이쪽 회전축 부분이 굉장히 뻑뻑해요. 이 부분이 돌기가 이 양면이 결합된 돌기가 아니라서요. 이 축 부분에 부하가 상당히 많이 가는 경우죠. 이 부분에 그리스를 발라서 이 부분을 좀 더 길들여 줍니다. 이쪽이 부하가 심해요. 관절이 못 버티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드럽게 좀 길들여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회전축, 이 부분에도 그리스를 좀 살짝 발라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길들여 줍니다. 여기도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그리스를 좀 발라서 관절을 길들여 줍니다. 이렇게 뻑뻑하니까 관절 축핀이 지탱을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합금 부분이라 굉장히 분해가 힘들었는데요. 이 핀을 빼게 되면은 이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금 핀인데 이 안쪽에 PVC로 된 연질의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성형들이 거칠게 되어 있어요. 고정시키는 방식이 좀 허술한 것 같은데 이 핀이 이게 통과돼서 여기에 그냥 나사식도 아니게 그냥 박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러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부하를 받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구조 자체가 이런 안쪽에 덩어리들이 뭉쳐져서요,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회전 핀이 제대로 안 박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지금 이런 덩어리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뭉쳐져 있던 덩어리들이 회전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관절에 안 좋아서 다듬어 주고요. 다리축 촉이 빠진 이유가 보니까요, 이 핀이 짧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핀이 부러진 게 아니고요, 핀을 박아 넣는 식이에요. 이 끝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마찰력으로는 단단한 관절을 지탱할 수 없겠더라고요. 일단 핀이 너무 짧고 봉의 두께만 비슷해도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좀 더 길고 나사산으로 돼 있어서 단단히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나사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바꿔줘봤는데요, 많이 티는 안 나요. 어차피 스커트로 위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나사가 보이진 않게 될 거고요. 훨씬 단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이 간격을 보시면은 나사산으로 단단히 조여지니까 더 깊숙하게 잘 고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리를 올렸을 때 슬슬 내려왔는데요, 흔들어도 이제 안 내려오고요. 반대쪽도 약간 불안하긴 해요. 핀으로 또 박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벌어져 있죠. 나사로 고정을 시켜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허벅지에 먹선을 넣어주고요.
예, 위에 부품 껴주고 허벅지 쪽에 달아줍니다. 허벅지는 단순하게 장갑 몇 개만 붙이면 돼서요, 금방 완성이 됩니다. 허벅지 쪽은 슬라이드 기믹은 없고요, 이렇게 피스톤으로 연동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스커트 다시 붙여주기 전에 이런 부분은 포인트 살려줍니다. 양쪽에 포인트 살려줬고요, 포인트 주고요, 이런 부분들 포인트 살짝씩 줍니다. 클리어로 윗부분에 살짝만 덧칠해줘도 느낌이 좋을 거예요. 장단지 안쪽에도 포인트 살짝씩 줬습니다. 무릎 쪽도 이런 부분 포인트 줍니다. 발 뒤쪽도 포인트 주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장단지 쪽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 라인 이렇게 살려주고요, 장단지 안쪽 내부 프레임 포인트 라인 이렇게 살려주고, 장단지 쪽 덕트를 하나씩 껴줍니다. 이 부분에 또 결합을 해줍니다. 양쪽 옆 장단지 부분에 껴줍니다. 뒷부분에 붙는 버니어입니다. 빨간색과 크롬색을 이렇게 껴주고요, V18 부분에 버니어를 껴주고요, B18번 부품을 위에 껴줍니다. 아까 껴준 장단지 쪽에 이 부품을 껴줍니다. 장단지 쪽을 껴줘서 결합을 해줍니다. 외장 장갑을 붙여줍니다. 아래쪽도 붙여주고요, 반대쪽도 역시 외장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P17번 무릎 파츠 장갑 껴주고요, B16 무릎 장갑을 또 껴줍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L10번 포인트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품을 여기다 껴줍니다. B17번 장단지 뒷부분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껴줍니다. 두 개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단지 부분에 해치 오픈은 안 되지만 조형 자체가 세밀하게 되어 있고 패널 라인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굳이 해치 오픈이 안 되더라도 그냥 봐도 멋진 조형입니다. 어깨 쪽 파츠 만드는 과정입니다. 덕트 부품들이 다 분할로 되어 있어서요, 부품만 껴주면은 색이 예쁘게 되고요, 이런 포인트들 칠해줄 부분들이 보이고요, 조립을 하고요, 이렇게 조립된 부분을 P번 부품에 껴주고 또 닫아줍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껴주고요, 이 부분을 이제 또 막아주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껴주는 거죠. 이렇게 또 물려주고요, 끝부분에 이 부품을 또 껴줍니다. 이쪽도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똑같이 껴주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이 부품 껴주고 옆에 구멍에 또 껴줍니다. 그리고 닫아주기 전에 이런 부분, 포인트 줄 부분들은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이런 스러스터 부분에도 포인트를 주고요, 이런 덕트 부분도 포인트 줍니다. 두 개의 부품을 껴주고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 부분 돌기와 여기 홈 일치시켜주고요, 닫아줍니다. 이렇게 어깨부 됐고요, 포인트 주고 이 안쪽 부분도 포인트 줍니다. 어깨 쪽 포인트 좋고요, 또 부품을 덮어줍니다. 윗부분에도 외장을 덮어줍니다. 어깨 쪽 조립이 끝났습니다. 2두랑 3두 쪽에 들어가는 외장 장갑을 끼워줍니다. 뻑뻑하게 잘 들어가고요, 또 팔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니까요, 장갑 끼울 때 좀 편하게 하시려면 분리시켜서 이렇게 껴줘도 됩니다. B8번 장갑은 끝에 있는 돌기를요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이게 다 끼워졌고요, P06번 위쪽에다 끼워줍니다. V11과 L34번 끼워주고 이 볼 조인트 쪽을 그 상태에서 쑥 밀어 넣습니다. 팔꿈치 관절이 상당히 좀 뻑뻑한 편인데 하이퍼 메가 런처를 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뻑뻑함은 필수인 것 같아요. 다시 팔에 껴줍니다. 반대쪽도 2두랑 3두 쪽 껴주는데 이쪽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안 들어가고 살짝 뜹니다. 그래서 양쪽 팔 다 껴줬습니다. 전완근 쪽에 이 장갑은요 살짝 좀 잘 떨어져요. 본드칠을 해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따로 포장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주먹을 만들어 줄 겁니다. 결합을 해줍니다. 손파츠 결합은 무거운 무장들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뻑뻑하게 결합돼서 약간 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뻑뻑하게 들어가고요, 뺄 때도 쉽지는 않아요. 헤드만 딱 결합해주면
메탈 프레임 바디만 한 550g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외장까지 다 붙게 되면은 거의 800~900g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토네이도 하비의 뉴건담 헤드입니다. 스케일이 72분의 1이기 때문에 100분의 1 스케일과는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건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뿔 방식을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이 안테나 같은 경우는 스카이 디펜더에서 이 헤드를 많이 쓰고요. 뉴건담으로 해줬을 때는 J2 안테나를 많이 쓰더라고요.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요. LED가 또 켜지는 제품이에요. 토네이도 하비에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타오바오로 넘어가서 그 회사의 제품들을 또 여러 개 보실 수 있습니다. 열게 되면은 플라스틱 박스 안에요. 소니 건전지, 굉장히 작은 건전지예요. 규격이 SR416SW라는 전지인데요. 시계 배터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 나왔고요. LED 유닛은 정말 작습니다. 거의 LED 유닛 길이가 6mm 정도, 그리고 전지는 훨씬 작은 크기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소니 시계 배터리는요 4.5m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석 유닛이 하나 들어있어서요, 이건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불이 또 자석식으로 들어옵니다. 봉투가 3개 들어있고요. 하이뉴의 안테나, 좀 변형된 안테나, 그리고 얼굴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재질이 튼튼해 보이진 않아요. 칼라 레진으로 뽑은 것 같은데요.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탄성은 좀 없고요. 두께나 무게는 좀 더 있는 편인데 더 세밀하게 가공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칼라 레진 파츠라 디테일하게 나오는 장점은 있지만 견고하거나 단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루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목 연결 파츠를 요 방향대로 붙여야 돼요. 살짝 홈이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오게 위치시켜 주시고요. 녹색으로 기본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 LED 파츠를 넣을 때 눈이 반짝일 수 있는 투명 파츠가 있습니다. 투명도가 조금 탁해요. 레진을 좀 투명하게 뽑았지만 투명도가 좋은 편은 아니고요. LED 파츠는 아주 저음해서요, 이 방향대로 여기에 넣어줍니다.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주고요. 테스트는 이렇게 얼굴 파츠를 이렇게 껴주면은 일단 투명으로 껴주고요.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들어갑니다. 세게 벌리게 되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서 넣어줘야 되고요. 뒷부분 헤드 파츠를 밀어 넣어줍니다. 앞에 부분을 껴주시고 뒷부분을 이렇게 들어가게끔 딱 껴주시면은 쏙 들어갑니다. 안테나 파츠를 마지막으로 딱 끼워줍니다. 이게 완성이 됐고요. 앞뒤로 좀 긴 짱구머리인데 세련되게 잘 빠진 헤드 같아요. 그래서 V 타이거의 기본 헤드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크기 차이가 납니다. 100분의 1과 72분의 1의 크기 차이고요. 아직 이 헤드는 도색을 안 해줬지만요, 기본 칼라 파츠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확실히 크기 차이가 나네요. 요 목핀이 딱 맞기는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 크기 차이, 100분의 1 스케일이 아무래도 72분의 1 스케일의 헤드가 껴지니까 대두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에요. 헤드 도색이 되어 있진 않은데 헤드 조형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멋들어진 헤드입니다. 헤드 쪽에 이렇게 불을 켜주면은 LED가 들어옵니다. 다른 안테나로 바꾸게 되면 스카이 디펜더를 요 안테나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 안테나를 달아주니까 건담스럽기보다는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스카이 디펜더에서 많이 사용하는 헤드로 알려져 있고요.
외형 장갑을 붙이는 식으로 만드는 거지만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요, 제품의 마무리가 좀 부족하고 다듬어주면서 만들어주면요 퀄리티가 나옵니다. 레진 컨버전 파츠를 덧붙여서 가동되는 형태로 만드는 식이라요, 반다이로 따지면은 메탈 빌드 레진 컨버전 합금 프레임 바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진 제품의 조형을 이용했기 때문에요, 상당히 조형은 좋은 편입니다. 바디 자체도 메탈 빌드 같은 합금 바디를 썼기 때문에 손맛도 나면서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발목 쪽에 합금 관절이 굉장히 뻑뻑해서요, 뒷부분에 무거운 핀판넬 장비가 붙어도요 뒤로 쏠리거나 그런 현상이 없을 것 같이 잘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발목 쪽 관절이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무장이 뒤에 무거운 게 다 붙어도 잘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V타이거의 본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나머지 무장이나 핀판넬 등은 다음 2부에서 또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칼도 붙여보고 반다이 HG나 MG 등급과 비교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